내 안에 평화의 뿌리 찐 도인입니다. 환영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라는 좁은 틀 속에서 특수한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보고 배우는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수세기 동안 우리는 국적, 신분, 계급, 전통, 종교, 언어, 교육, 문학, 예술, 풍속, 간섭, 각종 정치 선전, 경제적 압력, 음식, 기후, 가족, 친구, 체험과 같은 모든 영향으로부터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제약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제일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지, 어떻게 제약에서 자유로울 것이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만일 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당신은 자신이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심지어 나무를 보면서 이건 참나무라거나 이건 보리수라고 말할 때조차 그 나무의 명명, 이것은 식물학적 지식인데 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제약하는 나머지 당신이 그 나무를 진정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무와 접촉하려면 나무에 당신의 손을 대야 하는데 말은 당신이 그것과 접촉하는 것을 돕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당신이 배고프다고 말하는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배고픔의 실제 사실을 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실제 사실을 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실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어떤 문제, 어떤 도전에 대한 당신의 대응을 통해서는 아닌가? 당신은 제약에 따라 모든 도전에 대응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약됨이 부적절한 것일 때 대응도 언제나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인종, 종교, 문화의 제약이 강금이라는 느낌을 받는가? 국적이라는 형태의 제약을 놓고 진지하고 완전하게 그것을 인식하면서 당신이 그것을 절교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만일 그것에 저항한다면 당신이 모든 제약을 깨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보라. 만일 자신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만일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것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자와 함께 항상 가그 속에 사는 것이다. 기쁨을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행복을 이루고 있다면, 다시 말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며 좋은 집과 착한 아이들이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동요될 때, 즉 아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전쟁 또는 다른 고통이나 불안의 위협을 받거나 하면 당신은 자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의 시간은 얕든 깊든 근심에 쌓여 있게 마련인데, 바로 그 근심이 우리가 제약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물은 쓰다듬어 줄 때에는 유순하게 반응하지만 적대적인 도발을 당하는 순간 본래의 모든 포악함이 드러난다. 우리는 삶, 정치, 경제 상황, 공포, 잔인성, 자신의 슬픔은 물론 이 세상의 슬픔에 관해 불안해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히 옹색하게 제약돼 있는가를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불안을 수락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까? 등의 통증을 앓으며 사는 것에 익숙하듯 곧 그것에 익숙해질까? 그것을 참고 견딜까? 사람들은 모두 참고 견디거나 그것에 익숙해지거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일들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거나,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러면 일을 해내리라고 하거나, 또는 나는 그 모든 불공평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환경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불안정을 탓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에 길들여졌다면 그의 마음은 둔감해진 것인데, 그것은 마치 주위의 아름다움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익숙해지는 것과 같다. 무관심하고 모질고 무감각해지면 마음은 더욱더 둔감해진다.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어떤 약을 먹음으로써, 정치 집단에 가담함으로써, 소리치고 글쓰고 축구 구경 가고 절이나 교회에 가고 또는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취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도피한다. 왜 우리는 사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 나는 이것을 다만 하나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모든 이론, 희망, 신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사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을 우려하고 여론을 두려워하며 직업이나 안정 또는 그 외의 수많은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없는가? 당신은 사실을 현재 속에서만 대면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로부터는 항상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의 전 네트워크를 키워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의 습관에 붙잡혀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상당히 민감하고 진지하다면 자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위험,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잔인성과 정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위험을 알고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 에너지의 결핍 상태인 게으름 때문인가? 만일 가다가 뱀을 만났거나 낭떠러지에 직면했거나 불이 난 것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위험을 알게 된다면 에너지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위험을 알았을 때 왜 행동하지 않는가? 만일 민족주의가 자신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행동하지 않았는가? 대답은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분석이라는 지적 과정을 통해 당신은 민족주의가 자기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 내용이 없다. 정서적 내용이 있을 때만 당신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자신의 제약 위험을 다만 지적 개념으로만 안다면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위험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되며 그 갈등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 때에만 낭떠러지임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자란 환경에 따라 생각 없이 대응하는데 그런 대응은 더욱더 많은 굴레와 제약을 낳는다. 하지만 자신의 제약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과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포근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감사합니다.